자, 이번에는 파트 4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계 법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법, 그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법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법 같은 법규 같은 경우는 우리 다른 공부는 쭉 잘 하다가도 우리가 법규 문제가 보통 이제 한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보통 한 5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문제가 뭐 60문제 중에서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양에 비해 가지고 또 외워야 할 것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규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뭐 간혹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면 이 접한 부분에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법규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2015년 7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우리가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로 주무부 장관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법규가 지식경제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법규에서 나오는 공부할 때 시도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도지사에서 시장이라는 게 누구냐? 이 시장은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장 같으면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천, 그죠? 광역시장, 대전, 부산, 뭐 울산, 뭐 이런 것들, 광주 이런 광역시장, 대구 이런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뭐 여기에 무슨 뭐 광명시장, 안양시라든지, 예? 김포시라든지 뭐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 할 때 시장은요. 그 시장은 시장 군수할 때 그때의 요 시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뭐 안양시장이라든지 뭐 김포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의 시장하고 시도지사의 시장하고는 다른 거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저 뒤에 나가면 법규에서 뭐 기준 같은 거 따질 때 보면 TOE라고 나옵니다. 자, TOE.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TOE라는 게 자, 우리나라에서 쓸 때 방카시 뭐 방카 A, 방카 B, 중류, 경유, 휘발유, 등유, 뭐 항공유, 기름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기름을 계산할 때 얼마나 썼는지 이런 걸 뭐 다룰 때 각 종류별로 다루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전기는 또 전기대로 있죠. 그래서 전기는 전기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해가지고 환산 계수를 붙여줍니다.
예, 환산계수로 뭐 전기 같은 경우 0.25, 뭐 중류 같은 경우는 병가시 같은 경우 0.99, 예? 경류 같은 경우는 0.9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환산계수를 붙여가지고 전부 다 석유로 이렇게 환산시켜가지고 계산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석유 환산톤이죠. 그래서 TOE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 공부할 때 TOE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TOE는 뭐다? 석유 환산톤이다. 석유 환산톤이다. 요거 알아두시면서요. 그 다음에 에너지법을 공부할 때, 이제 에너지법이라든지 에너지 이용 합력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시험의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그리고, 다른 부분, 이 앞전에서 쭉 공부를 할 때는, 이 칠판에 판서해가면서 강의를 쭉 이렇게 해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이 법규 자체는 양도 많고 또 불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뭐 새로운 부분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같이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요약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가면서 몇 조에 어느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하면서 쭉 설명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같이 따라가면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부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 요 에너지법을 우리가 법규를 공부할 때는 책을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요.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에너지법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법. 자, 목적 보시겠습니다. 자,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험에 에너지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뭐냐고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뭐예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하나 뭡니까? 국민의 복리 향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에너지법에서 첫째 목적이요.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가면은 에너지 이용 합력법에 나옵니다. 환경 피해. 그래서 에너지법에서는 목적이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규를 공부할 때는 아닌 오답에 대한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필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피해를 줄이는 건 아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조 보시겠습니다. 정의. 정의 중에서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핵이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핵이라든지 우라늄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2항 보시겠습니다. 2항은 연료란 석유, 가스, 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을 말하는데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건 제외한다. 그러니까 연료는 제품의 원료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품의 원료 쓰는 것. 그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겠습니다.
2조의 4번 사항입니다. 에너지 사용 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 에너지 사용자란, 자, 이거 또 중요합니다.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사용자라는 것은 에너지 무슨 시설이에요? 사용 시설이에요. 뭐예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와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그죠? 에너지 사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지 에너지 공급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시설이지 공급 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에너지 사용자란 에너지 사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지 공급 시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6번에 보시면요. 에너지 공급 설비란 에너지 공급 설비 에너지를 생산, 전환, 수송, 저장.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하고 수송하고 저장하는 이러한 설비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설비란. 에너지 공급 설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 전환, 수송, 저장을 말한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판매 설비는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에너지 공급 설비가 아닌 것은 생산하는 설비, 전환하는 설비, 저장하는 설비, 판매하는 설비. 판매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판매가 들어가는 것 쪽은 거의 아니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의 아닙니다. 간혹 이제 판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근데 대부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또는 판매하는 산업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급 설비는 이렇게 되지만은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생산, 전환, 수송, 저장 요거 들어가고요.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요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요. 열사용 기자재라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무슨 영을 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영을 한다. 우리가 에너지 관련 법규에서 주무부 장관은 누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규에서 한 번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도 해당 안 됩니다. 이건 해당 없습니다.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다음 중에서 뭐뭐 하는데 해당돼 무슨 뭐 에너지 전략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뭐 하는 거 아닌 건 뭐냐. 고용노동부는 해당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보시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 거기는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시면 1항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 누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거죠. 2항 쭉 보시면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 경우에 지역 에너지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누구예요? 에너지 공급자와 에너지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또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4항 보시겠습니다. 4항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사용자, 국민, 요거에 대한 역할 분담 같은 것도 잘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7조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거기 보시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1항에 보시면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을 한다. 지역에너지 계획. 그래서 지역에너지 계획은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 기간을 한다. 그래서 이 5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마다 하는 거. 대부분 전부 다 5년마다 합니다. 회의가 계획 같은 것도 전부 다 5년마다 하고, 에너지 총조사만 물론 뒤에서 나옵니다. 이거 3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5년마다 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2항 보시겠습니다. 지역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어떤 건가 보십시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2.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조 보시겠습니다. 비상시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3항 보시면요. 비상계획은 다음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상시 비축 에너지 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 4. 비상시 에너지 할당 배급 등 수급 조정의 대책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대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제9조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자, 에너지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구성된다? 25명 이내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그때 위원장은 누가 한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하여튼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산통부 장관이 위원장이다. 우리가 여기 법규를 쭉 공부하시면서 에너지 관계되는 담당 장관은 무조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환경부 장관이 딱 하나 나오죠. 환경부 장관도 하나 나옵니다. 환경부 장관 나오는 거는 환경 업무에 있어서의 총괄 조정 업무다. 그래서 총괄 조정 업무 나오는 건 딱 하나 나옵니다. 환경부 장관이다. 그래서 그 외에 국무총리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에너지위원회 구성 보시면 2번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5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촉위원회 임기는 6항이 되겠죠.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2년으로 하면서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거기 다른 것들은 뭐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법 시행령에 보시면요. 제2조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1번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하고 쭉 나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죠.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고용노동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고용노동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에너지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340쪽에 에너지법 시행규칙. 우리가 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하위 순서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죠.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으로